저희 팀 경기 아니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여유가 너무 부럽다. 타격이 좋아진 건가? 엄청 좋은 거. 정말 밝게. 꼴찌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매일매일 이거 힘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 돼. 문민정부 우승보다는 그래도 17년 우승이 낫잖아요. 그쵸? 5월 3, 4, 5일에 잠실 더비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안 보잖아. 진짜 그 15세 시청하놓고 LG 애들 못 보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작년과 다를 거라고 조금은 기대했지만 역시 작년과 비슷한 7등 롯데자이언츠 이준섭입니다. SK와 두산에 이은 3위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꼴찌 기아 타이거즈 팬인 진영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우승이 아니라 그래도 한 플레이오프까지는 왜냐하면 1, 2, 3선발까지는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가을 야구 올라가서 단기전만 한다면 13년 이후로 잠실 더비 가을 야구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이 2위에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 하시면 저희가 못 가거든요. 맞네. 롯데 얘기하자면 선발진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처음에 약간 반짝했다가 내리 몇 연패 하는 거 보고 어차피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민병훈 선수도 잘하다가 부상 때문에 팀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 빈자리는 허열 선수가 좀 메꿔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렇게 한 점 한 점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랐어요. 진짜 한 점 낼 때마다 행복해. 이 세 팀의 공통점이 국내 선발진이 없다는 게 약간 공통점이에요. LG는 뭐 임창규 선수가 있긴 하지만 롯데의 경우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당장 3선발이고 그 다음이 장시환이고 그 다음이 박시영, 김건국이니까 아슬아슬했고 이제 기아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있긴 했는데 좀 부진하고 양승철 선수? 좀 잘한다고 바로 3일 쉬고 선발 던지는 거 보고 어떻게 불펜 선수를 데리고 왔다가 조금 잘하니까 바로 선발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약간 좀 오해였어요. 김기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김기태보단 강상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강상수의 효과가 좀 더 강하죠. 그래도 구속은 좀 나오더라고요. 강상수 치고는 140 몇 가지 나오던데 원래 138이 138이 딱 클럽인데 원래 138이 딱 한 개인데 강상수 구속은 더 나와도 더 뚫어 맞아가지고. 그렇게 네, 강상수가 정확히 2년 걸렸습니다. LG 초토화시키는데 GD도 그러다가 팔 부여잡고 나가고 네, 기아에서는 과연 얼마가 걸릴지 신기하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롯데 외국인 투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톰슨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되게 부진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1호 퇴출이다. 그때는 이제 헤일리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제 톰슨 1호 퇴출이다 이랬는데 예상외로 되게 선전해주고 야구 잘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레일리 선수예요. 왜냐하면 레일리 선수가 이제 벌써 한국 온 지 4년 차?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다 패턴이 읽혔다. 우타자 상대 바보에서 우상바라 그러거든요. 근데 딱히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좌타 상대로 똑똑하다는 뜻이니까 그 둘 다 못 잡는 투수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잡는 게 어디예요? 제가 방어율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방어율 보니까 3.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레일리 선수를 한국에 올 때도 1선발감이 아니라 린드블럼 선수에 이은 2선발감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체한다고 레일리 선수보다 잘할 선수가 올지도 의문이고. LG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투수는 뭐 올해는 그냥 마음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윌슨은 작년보다 한 몇 배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리그 최고의 투수를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켈리 선수가 첫 번째 선발 등판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롯데전에 우박이 왔던 날을 제외하면 오히려 굉장히 또 땅볼 유도를 잘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그런 땅볼 유도를 많이 해주는 투수는 사실 내야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3루도 김민성으로 보강을 하고 키스톤 콤비도 현재 수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고 해서 내야진이 좀 더 탄탄해진 점도 윌슨과 켈리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못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둘 똑같이 못해요. 차라리 그냥 패틴하고 헥터 다시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해질 베이커? 아니 왜 보냈는지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타격품도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있죠. 올 때 번화기다를 능가하는 수준 막 이랬는데 잘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타율도 되게 낮고 삼진 많이 당하는 건 메이저리그에 브라이스 하퍼라고 엄청난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가 암흑기 때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타격 폼도 약간 비슷하고 삼진 당하는 루트도 약간 비슷해요. 어디 일본 독립리그에서 네, 되게 거기에 원하는 번이나 있다는데 빨리 가서 데려오는데 계약하고 오면은 네, 뭐 굳이 한 8위 정도는 그래도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8위까지는 갈 수 있죠. 저희는 그냥 타자 용병이 그냥 한 100경기만 뛰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국을 와서 그렇게 쉬어도 아직까지 팀 내 홈런 1위가 조셉이거든요. 뼈 아픈 현실입니다. 홈런 타자 아직도 몇 개? 5개입니다. 가르시아보다 한 30경기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타자가 작년, 재작년 다 앤디 번즈 선수였는데 이번에 아스와의 선수로 바뀌면서 볼넷도 많이 골라주고 선구안도 되게 좋아서 사실 앤디 번즈 선수가
약간 화이팅 넘치고 좀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하이 패스트볼 같은 걸 헛스윙 할 때 보면 진짜 답답했거든요. 아소야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아주 만족해. 발도 빠르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셉 선수 처음에 온다고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전형적으로 약간 배트 끝으로 찍어쳐서 넘기는 정말 힘이 강한 홈런 타자, 그래서 약간은 좀 타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홈런이 나오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상 성적을 개인적으로 한 2할 8푼 정도만 치고 거기 한 30홈런 100타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 리그 초반에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도는 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출루율이 타율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거든요, 조셉 선수. 그래서 아, 선구원이 된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통하겠다 했는데 빨리 좀 고질병인 부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빨리 LG에 좀 힘을 보태서 1루수 자리를 좀 굳건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이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카톡으로 볼레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단톡방에서 제가 오늘 이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그냥 또 뒤집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 패턴이 상당히 안 좋다 생각해요. 물론 지금 9회 말에 겨우 이겼지만 연장을 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9회 말에 깔끔하게 지는 게 나아요. 오히려 불펜 선수만 쓰고 그래봤자 1패인데 빨리 끝내는 게 괜찮다 생각해요. 기아 투수들한테는 약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 LG랑 제임스 튼리가 고양이 하나 나온 거 네, 딱 하나. LG가 G잖아요. 네, 맞아요. 그 쥐잡으러 제가 예상했거든요. 나오자마자 이거 고양이 배드 뜬다고 예상했는데. 네. 호랑이가 못 잡아서 고양이가 답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할만 해요. 근데 그 야구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롯데랑 기아 사직벌 대전 보면서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LG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도 아니쿤이 말로 홈런 치고 끝내기 당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에서 말로 홈런 치면 뭔가 마가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저희 팀 경기 아니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이 여유가 너무 부럽다. 상위권이란 이 여유가 느껴진다 말이에요. 기아는 사실 주전 선수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급하게 기량 하락이 온 것 같긴 해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치라는 게 존재하는 선수들이니까. 기아가 에이징 커브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건 롯데도 이제 맞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대호 선수도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고 1루수도 이제 최태인 선수도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웬만한 주전 야수들은 다 30대 중반대예요.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3루에 한동희 선수 있고 1루에 간간히 오윤숙 선수가 뛰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사실 임팩트가 크게 없어요. 한동희 선수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그 이제 네이버 문자 중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한동희 선수가 딱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이 초록색 점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헛스윙, 스트라이크 파울 헛스윙, 파울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진짜 3구 삼진이나 4구 삼진은 끝나요. 그러니까 공을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의욕은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과하다는 느낌? 약간 마음이 좀 할 것 같아요. 자기밖에 삼루가 없다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크긴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들을 봐도 양상문 감독이 리빌딩 전문가라고 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리빌딩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롯데 팬들 중에. 근데 제 견해에선 지금 롯데는 리빌딩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승을 위한 적기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전력이지만 우승에 그나마 가까운 전력이에요. 왜냐하면 이대호가 은퇴하고 나면 결국 주전 1루수는 오윤숙 선수란 거예요. 그러면 4번 타자가 비고 지명 타자도 최태인 선수 은퇴하면 다 비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 세판 짝인데 포수도 이제 김준태 포수랑 나종덕 포수, 안중열 포수 이렇게 3명이 준주전급이라 봐야 되는데 3명 타율을 합쳐도 아마 양의지 선수한테 안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타격이 되게 부진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포수를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 포수를 애정 깊게 보는 편인데 포수의 제1덕목은 수비예요. 그리고 프레이밍이 엄청 좋아요. 볼 핸들링이 되게 좋아야지 당연히 장점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건 공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잡고 프레이밍을 하는 거지 프레이밍을 하고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롯데 포수들이 포이라고 폭투가 되게 많아요. 일단 잡아주는 것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에 이어서 LG 유광남 선수도 공격형 포수다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비판이 좀 있었어요. 너무 포위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몸이 먼저 움직여야 자꾸 프레이밍 하려고 손목이 먼저 더 풀려고 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아마 그게 갑자기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수비라는 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은 확실히 몸이 따라가는 거 자체가 많이 빨라지고 빈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KBO 리그 안에서 이 정도 나이에 한 2할 8푼에 그래도 15홈런 정도는 꾸준하게 쳐줄 수 있는 그런 포수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경험이 생겨서 도루저지 쪽만 조금 더 이렇게 송구만 정확해진다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포수, 조인성의 계보를 이을 그럴 포수가 뭐 이미 됐지만 더 이름을 굳건히 새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포수는 막 번갈아 가가지고 둘 다 또 번갈아 가면서 못해가지고 둘 다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한스택 선수가 SK전때 말로 딱 하나 친 거 보고 오 이러다가 다시
또 못해가지고. 너 어제도 2루타 쳐가지고 그거 득점 나잖아. 맞아. 어제 2타점 아닌가? 3루타 하나 허정엽 선수가 놓친 거 하나 들어오고. 근데 줘가지고. 아니 너무 우울해. 아니 볼치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시즌 초반에 이제 김선빈하고 이제 이범우가 빠져가지고 3루는 이제 최원준, 유격수의 박찬호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수준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최원준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곳에 박아놓고 쓰자 이랬잖아요. 근데 타격에서는 좀 인정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박아놓고 쓰더라도 타격이 좋아진 건가? 또 이렇게 또 좀 잘 모르겠고 박찬호 선수는 그리고 또 군대에서 전역하고 돌아와서 운동을 좀 했나 봐요.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근데 파워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옛날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투수 쪽에서는 이제 임창용 선수 빠지고 하준영 선수랑 이제 김기훈 선수 새로 들어왔는데 하준영 선수 좀 많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 이제 대부분 투수들 특징이 약간 좀 많이 불쌍해요. 일단 김윤동 선수 마음 봐도 그냥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냥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냥 진짜 딱 표정 이제 볼 하나 딱 던지면 그때부터 표정이 확 드러나요. 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표정. 하준영 선수는 이제 엄청 막 씩씩하고 막 파이팅 있게 던지니까 원래 나오고 좀 얻어맞더라도 자기가 더 파이팅해서 삼진으로 잡고 막 그렇게 끊는 거 보니까 그 두 선수가 잘 커준다면 기아 불펜이나 선발 쪽에서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창진 선수가 또 타격이 엄청 좋아서 좋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자꾸 말하는데 자꾸 막 슬픈 생각이 막 떠올라요. 엔트리나 라인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상 선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 라인업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선수가 주전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맞아요. 그 사람이 주전이에요. 지금은 롯데는 부상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풀 전력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부상 선수가 있나? 뭔가 조금 뭐가 안 맞나? 근데 민병헌 선수 빼고 다 주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요즘 불펜에서 제일 잘해주는 선수는 고효준 선수 하고 신인 서준원 선수인데 이제 고효준 선수가 원래는 볼넷이 되게 많고 별명도 골 올코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구속도 148, 147까지 나와주고 그리고 등판 횟수도 되게 잦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약간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체력이 걱정되긴 하는데 부위는 되게 좋으시고 이제 저희 신인 투수인 서준원 선수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뭐 해도 기록하긴 했지만 구속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 나이도 되게 어리고 충분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불펜이 강팀이다 뭐 손승락 막 이랬었는데 손승락 선수는 이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원래는 커터랑 직구를 섞어 쓰셨어요. 근데 커터가 한 142, 직구가 한 147, 8 나왔었는데 요즘은 커터가 한 138, 직구가 145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손승락 선수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경험도 많고 좋은 선수였고 이제 롯데 뒷문이 언제나 불안했는데 FA 계약 맞고 3년 동안 그래도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막 8회 말에 나와가지고 1과 3분의 2이닝, 1과 3분의 1이닝 이렇게 책임지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양상문 감독님도 생각해 보셔서 2이닝을 걸쳐서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이닝을 맞는 거랑 1과 3분의 1이닝 맞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한 번 던졌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던져야 되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빼고는 저희 불펜 투수는 아주 만족. LG의 불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럽죠. 일단 최일원 코치님 모시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점은 작년 같은 경우나 혹은 현재 기아 코치로 계신 강상수라는 분이 계실 때는 정말 이기고 있어도 신정락, 김지용, 정찬원, 지고 있을 때도 신정락, 김지용, 정찬원 그리고 가끔 한 20점 차로 지고 있으면 고우석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되게 놀랐던 부분은 두산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되게 접전 상황이었는데 이우찬 선수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엔 굉장히 당황을 했죠. 접전 상황에서 나오면 굉장히 불안한 선수인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 막아내면서 코치진과 선수 간의 신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무슨 롤을 맡고 있고 나는 언제쯤 등판을 할 것이며 그리고 코치가 내가 좀 흔들리더라도 날 믿고 맡겨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닌가 최일원 코치님과 선수들 간에.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더 긍정적으로 던지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구속이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욕심인 건 아니지만 혹시 잠깐 여기 이천 다녀오셔서 임지석 선수 잠깐만 봐주시고 오시면 저희 5선발 해결될 것 같은데 무리라면 죄송합니다 코치님. 정말 종신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투수 보직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패전조, 필승조, 추격조, 승리조, 마무리, 셋업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대해 약간 창피하지 않아 했으면 좋겠어요. 패전조라고 해도 자기 팀이 빨리 경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것도 목표고 많은 선수들이 패전조로 올라오면 실점을 100어 더 하고 경기가 약간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하나랑 할 때 한 회 16점을 내줘가지고 강호콜도 하고 또 삼성이랑 할 때 23대 4로 지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봤던 모습은 아 이미 경기가 던져졌으니까 이제 내가 와서 그냥 대충 던져 들어가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고 자기가 패전조여도 언젠가 다시 승리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가까운 예로 찾아서 보더라도 이영하 선수가 원래 두산의 패전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죠. 차근차근 올라가서 대체 마무리도 잠깐 했었을 거야 아마. 맛있어. 네, 잠깐 하고 이제 결국 5선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롯데 연건들이나 패전조 선수들도 그 엔트리 한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사실 패전초이랑 롱릴리프라는 게 굉장히 야구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기기 힘든 경기에서 더 이상 실점을 막 말도 안 되게 수비 시간을 길게 가져가 주지 않고 빨리 경기를 끝내준 모습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차명석 단장님이 데려오신 이제 심수창 선수가 키움과의 경기에서 김대현이 선발한 날 사실 2이닝에 8실점을 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심수창 선수가 이닝을 길게 먹어주면서 불펜을 거의 소모하지 않았거든요. 최동환 선수 정도 소모하고 경기를 끝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기아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확실한 오히려 롱릴리프랑 패전 처리가 없고 약간 그날 좋은 사람을 필승조에 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패전 처리라고 사실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프로팀에 1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재줄 중에서도 골라서 1군에 들어와 있는 건데 모든 선수, 신인 선수들이 패전 처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리의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패전 처리조를 확실하게 정해서 본인의 롤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지 않게 지금 내가 또 나가면 어떡하지? 나 지금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지금 지고 있으니까 지금쯤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패전 초리조 투수들이 방어율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기가 10점 차 이상 벌어졌으면 상대팀 타자도 그렇게 열심히 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인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1군 타자를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막 10점 낼 때처럼 막 파이팅 있게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정도 점수차가 나면은 LG에 비교를 하면 김현수 선수 같은 선수를 계속 9이닝을 놔두진 않잖아요. 뭐 최근에 오지원 선수도 7이닝, 6이닝 정도 하고 빠졌고 그 정도 점수차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인인데 갑자기 다음 타자가 내가 상대된 타자가 박병호다 이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랑 데뷔한 지 차이 얼마 안 나는 혹은 자기가 할만하다고 생각한 타자들과 승부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신인들한테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강상수 코치님 오고 어디서 예측이 돼요. 딱 투수 바뀐다면 내가 볼 때는 하준영이다 이러면 진짜 하준영 올라오고 제가 LG 투수 기용을 3년을 맞췄어요 강상수 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게 투수들을 자주 볼 수 있으실 것이다. 자주 볼 수 있는. 이렇게 자주 볼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아마 한 시즌에 72경기 볼 수 있을 거예요. 반은 나와요. 반은 나오고. 하준영 선수를 양현종 선수보다 더 오래 본 것 같거든요. 올해는. 신정락이랑 김종 선수가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 날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필승점에서 3, 4일씩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필승조가 나오려면 팀이 이기고 있어야 되니까 강팀일수록 많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저 지고 있어도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 그게 문제죠. 지고 있을 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3, 4점 차를 지고 있으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17년 김지용 선수구나 그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실. 정작 이길 때 투입을 못하니까 또.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기아의 롱릴리프 혹은 패전조는? 홍건희 선수랑 박정수 선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불펜은 다들 알다시피 그렇게 좋은 불펜이 아니기 때문에 우승했을 당시에도 불펜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불펜은 뭐 여기서보다 어떻게 더 나빠지겠어요? 몇 년 동안인지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가 이제 김윤동 선수가 있었는데 사직에서 어깨 부여잡고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선수를 다른 선수를 박아놓고 쓰는 건 굉장히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어깨를 좀 관리를 좀 해주고 올려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양현종 선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혹사가 아니다. 그럼 그냥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기아의 드래프트 픽이나 등록돼 있는 로스터 자체를 보면 생각보다 젊은 투수가 이미지에 비해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성장을 못하는 거. 성장을 너무 못하고 성장을 못하고 너무 그 프런트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하위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상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팀이. 하위권을 떨어졌을 땐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뭐라도 해서 우리가 가을야구 정도는 가야 그래도 팬덤이 잠잠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그 감독님을 절대 까려는 건 아닙니다. 14년에 런하셨거든요. 그때 양산문 감독님이 맡으셨잖아요. 양산문 감독이 리빌딩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팀 성적 자체도 되게
되게 안 좋았고 감독이 갑자기 나가버렸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즌이 거의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주축 선수들이 뭐 최은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발굴이 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아가 어차피 지금 10위잖아요. 냉정하게 5위권 그룹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예 싹 갈아엎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또 시기를 놓칠 것 같아요. 3루도 최원준 선수로 고정해서 네. 가거나 중견수는 이미 용병 선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창진 선수를 쓰거나 1루도 이제 김주찬 선수 나이가 많기 때문에 2군으로 내려간 황대인 선수를 다시 올려서 쓰거나 뭐 류승현 선수란 좋은 자원도 있고 정말 다행인 거는 박찬호 선수가 원래 15년도 이럴 때는 되게 마르고 타격에 거의 기대가 안 되는 선수였는데 벌크업을 하던 군대 갔다 와서 장타도 늘고 그래서 그게 가장 고무적인 것 같아요. 기아에서는 지금 이번 시즌을 아싸리 그냥 젊은 선수들 위주로 쓰거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퇴하는 선수들 대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신인 선수들을 이제 다른 팀에서 저희 팀에 있던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서 크는 걸 보면 못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투수 코치가 못하는 것 같은데 투수 코치를 바꿔달라 이렇게 팬들이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강상수 코치님이 바뀌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강상수 코치님이 이제 그냥 신인 발굴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한 선수 이렇게 올려서 그냥 투수 로테이션을 다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쓸쓸하게 트레이드를 못하기로 유명한 구단의 입장에서 저희 팀을 나가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을 봤을 때 트레이드에서 나간 선수가 터지는 건 코치나 선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정도면 육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성을 잘한 팀이라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키움이나 두산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를 해와서 픽을 해왔을 때 그 선수의 주 포지션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팀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주는 경향이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외야수가 없는데 너 중견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럼 너가 주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루수였으면 이루수를 보게 해야죠. 트레이드는 그런 육성 시스템의 문제고 코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21세기에 우승을 했다라는 게 네, 21세기 우승한 그 게 정도면 어딥니까? 만족을 하고 저희는 이제 92년, 94년이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 봤잖아요. 맞아요. 태어나서 한번 봤고 저희가 두 번 두 번 봤으면 저희는 쉽지 않아요. 문민정부 우승보다는 그래도 17년 우승이 낫잖아요. 그쵸? 문민정부 시절 언제적입니까 도대체? 21세기에 본 적이 없어요. 저희 20세기 우승입니다. 몇 년 동안 우승 안 하면 좀 지더라도 마음이 편안한가요? 맨날 불편하지 뭐. 어제 지는 건데. 아니 애초에 살면서 우승을 못 봤는데 우승에 대한 그게 없어. 그리고 이제 뭐 경기를 안 봤다, 네이버 야구를 누른다, 큰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야구를 켰는데 지고 있다. 그럼 그냥 진다. 주어가 롯데다, 그럼 이긴 건데 주어가 롯데가 아니잖아. 그러면 또 졌구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메인에 딱 눌렀는데 갑자기 딱 메인에 1면에 딱 두산 포비가 써 있으면 네이버 꺼야지 지금. 그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이버 스포츠 눌렀는데 메인에 뭐 홈런 영상 이런 거 하나 있다. 내가 LG랑 했는데 LG 뭐 김현수 홈런 영상 있다. 그럼 안 안 봐야지. 봐야지. 진 경기에서 최대한 희망을 찾아봐. 뭐 어제 8구에 2점을 냈다. 뭐 이런 거. 끝까지 뭐 김선빈의 안타를 치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였다. 양현종 구속이 148까지 나왔다. 그럼. 롯데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수 라인업 보면 진짜 우승이거든요. 진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특히 외야는 너무 짱짱해서 타격이 다시 좀 터지고 불펜이 근데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항상 고질적 문제지만 자주 나온다.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 뭐 17년인가? 조원우 감독이 있을 때 뭐 진명호도 4월 달에 진더가드 소리 듣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잘 안 되는데 불펜에 뭐 약간 연건들이 갑자기 잘 수는 없겠죠. 사실 모든 팀이 불펜이 불안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줄 수 있다면 전 롯데는 충분히 가을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희 꼴찌하던 시절에 항상 듣던 소리인데 딱 문제는 기아는 2개밖에 없죠. 타격이랑 수비가 문제인데 저희가 항상 듣던 소리인데 그게 극복하려면 힘들죠. 근데 워낙 또 17년에 득점도 잘하고 우승도 했던 팀이니까 설마 꼴찌 할 꼴찌는 절대 안 그러니까 해. 꼴찌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막한 지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아직은 초반이고 남은 경기가 별로 아직도 100경기가 그렇죠.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는 부상 선수 많이 없이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5월달 롯데한테 큰 기대를 하는 거는 타격의 회복? 12월달에 촬영할 때는 롯데의 장점이 뭡니까? 이랬을 때 타격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누가 물어보면 타격이라고 말하기 약간 민망할 정도의 타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건 사실 주루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롯데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야구하고 5할 승률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꼴찌니까 21세기 우승을 유일하게 했던 팀이잖아요. 우리는 우승을 2번이나 해봤으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이제 팀 분위기가 좀 한눈에 봐도 안 좋아 보이니까 주장님부터 해서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이제 다음 달에 촬영을 할 때는 우리 좀 발전을 했어요. 타격도 좀 올라오고 투수도 좀 올라왔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발 5월 3, 4, 5일에 잠실 더비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보고 싶겠어요, 애들이?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긴 진짜 그 하겠지만 15세 시청해놓고 LG 애들 못 보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애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관중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나 같아도 안 봐. 내가 나 같아도 안 봐요. 그럼 맨날 두산한테 툭 까먹고 이거 누가 보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